소리를 이제 안 나게 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턱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턱을 벌리거나 움직일 때 턱에서 소리가 나서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딸깍, 뚝, 서걱서걱 이런 소리 그냥 둬도 괜찮을지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네, 오늘은 턱에서 나는 소리의 원인, 종류,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에서 나는 소리는 대부분 턱 관절의 문제로 생기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디스크의 변위, 즉 디스크가 어긋난 경우입니다. 턱 관절 안에는 위턱뼈, 아래턱뼈, 그리고 그 사이에 연골인 디스크가 들어있는데요. 이 디스크가 아래턱과 같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입을 벌리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턱 관절의 벌리고 다무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평소 턱에 무리가 가게 되면 이 디스크가 제 위치에서 빠지게 되고 입을 벌릴 때 그 빠져있던 디스크가 걸렸다가 움직이면서 딱딱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턱에서 나는 소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경험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요. 연령대로 보면은 20대, 30대 여성분들, 그리고 10대 어린이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여 요인으로는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집중하거나 신경 쓸 때 이를 꽉 물고 있거나 입을 크게 많이 벌리거나 이러면서 턱에 디스크가 무리가 가게 되면 디스크의 위치가 어긋나게 되면서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통증이 없이 턱에서 소리만 나는 경우에도 방치했을 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리와 함께 턱 관절이 걸려서 벌어지지 않는 증상이 동반되거나 CT를 찍어봤을 때 턱에서 골관절염 소견, 즉 뼈가 변화된 양상이 보이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턱에서 나는 소리가 한 달 이상 줄어들지 않고 약간의 통증이라도 같이 동반돼서 지속된다면 구강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턱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MRI나 CT를 꼭 찍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이 많이 심하거나 뼈에서 갈리는 소리가 나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엑스레이나 MRI, CT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CT 같은 경우는 기본 엑스레이를 봤었을 때 뼈의 변화가 확연하게 보이는 경우, 통증을 오래 경험하거나 서걱서걱 오래 갈리는 소리가 난다고 표현했었을 때 뼈의 표면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3차원적으로 보기 위해서 CT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를 통해서는 디스크나 연조직, 염증, CT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입이 벌어지지 않거나 치료를 했는데도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반응이 없는 경우,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 염증이 심해 보이는 경우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벌릴 때마다 쩍 하고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혹시 괜찮은 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쩍 하는 소리가 한 번 나고 그 이후로 소리가 안 나고 입이 잘 벌어지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수면 중에 이 악무는 습관으로 인해서 관절 안에 윤활액이 잘 돌지 못해서 위아래 뼈가 들러붙어 있다가 입을 처음 벌릴 때 쩍 하고 떨어지는 그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턱 관절의 점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소리가 난 후에 입이 잘 벌어지더라도 이런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뼈에 무리를 줘서 골관절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스플린트 장치나 보톡스 치료 같은 것으로 예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턱이라는 게 근육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데 이를 꽉 물거나 자주 갈다 보면은 근육이 많이 수축하게 되면서 턱이 계속 물려 있게 되는데 관절 안쪽에 있는 디스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디스크가 어긋남이 발생하게 되고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뼈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모양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턱에서 딱딱이 아니라 사각사각 갈리는 소리가 나는데 혹시 다른 문제일까요? 갈리는 소리는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 사각사각 소리는 뼈의 퇴행성 변화, 즉 관절염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꼭 구강내과에 내원하셔서 턱관절 CT를 찍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골관절염이 통증이 심하게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작은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한 번 진행되면
안면 비대칭을 일으키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 골관절염은 조기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턱관절 문제는 이제 어디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팔, 다리 이렇게 큰 관절들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제 주변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턱관절 문제는 구강내과로 안내를 하는 편이십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침이나 추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증상 완화에 도움을 드리지만 CT나 MRI 촬영 등 진단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하는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구강내과는 턱관절, 근육, 교합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보는 과예요. 그래서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는 문제, 턱의 통증은 구강내과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강내과에 턱관절 소리를 이유로 내원하시게 되면 먼저 턱관절 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측두하 분석 검사라고 해서 턱관절의 기능과 교합 관계나 그다음에 턱의 통증 위치 같은 것을 분석하는 검사를 진행하고요. 그 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턱 소리의 원인과 현재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구강내 장치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이런 스플린트로 관절 내의 공간을 유지하고 턱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식의 치료를 하지만 디스크 걸림이 심한 경우에는 하악 전방 위치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3D 스캔 기술이 발달해서 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한 장치를 제작해서 턱 디스크 빠짐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 찰흙 같은 재료라던가 아니면 말랑말랑한 그런 재료의 장치를 만들어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재료는 사실 원래 치과에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장기간 쓰기 위해서 만든 재료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치과에서 제작한 장치라고 해도 교합을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쓰다 보면 교합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치아 보호를 위한 사용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두세 달 이상 장기간 체크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장치를 사용하시는 것은 턱 소리 개선에 있어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또 문헌상에서 보면은 그런 말랑말랑한 장치를 사용했었을 때 뇌에서 오히려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갈게 하는 신호가 더 많이 나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 이런 말랑말랑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턱을 더 불편하게 하거나 빠지게 하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이외에도 저희 주사 치료로 이런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갈이 보톡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보톡스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 이런 보톡스를 통해서 근육에 힘을 뺄 경우에는 디스크가 밀리는 것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예방하거나 기존의 턱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디스크가 걸리면서 입이 안 벌어지면서 통증이 일어나는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관절 안쪽으로 염증을 씻어내는 세정술이나 요즘 DNA 주사라고 많이 알려진 그런 주사를 통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입이 잘 벌어질 수 있게 이런 도와드리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톡스를 맞아도 턱 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톡스는 턱 근육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를 꽉 무는 습관이나 턱 근육 통증에 효과적이고, 간접적으로 평상시 근육의 힘을 줄이면 눌리던 관절도 덜 눌리게 되면서 딱딱 소리 나는 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료들을 하면 어느 정도 소리가 줄어드는 경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치로 치료를 하더라도 디스크가 많이 밀려 있는 분들은 디스크를 완전히 재위치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서 약간의 소리는 남을 수 있어요. 또 턱 관절에 골관절염이 생겨서 서걱서걱거리는 소리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장치를 사용하면서 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서서히 소리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한 치료입니다. 다만 턱에서 약간의 소리가 남더라도 걸려서 안 벌어지는 증상이나 통증, 염증 이런 소견이 없이 입을 충분히 잘 벌리고 생활하실 수 있으면 그것을 저희는 완치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디스크가 조금 밀려있고 빠져있더라도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이 잘 적응한 상태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턱 소리를 이제 안 나게 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턱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턱관절 주변 근육에 부담을 주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집중하거나 신경 쓸 때,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를 꽉 물고 있다면 그것부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도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또 부피가 큰 음식, 그리고 한쪽으로 씹는 음식,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턱에서 소리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턱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턱을 대고 있거나 엎드려 잘 때 누르거나 베개에 턱을 누르고 자는 자세로 수면을 취하게 되면 디스크가 밤새 눌려 있으면서 밀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휴식과 온찜질은 턱의 긴장을 풀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턱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 종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턱에서 소리가 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특히 구강내과 내원하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잘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구강내과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환자들이 밤새도록 좀 찜질을 했으면 좋겠는데 찜질팩이 너무 빨리 식어버리는 기라 어쩌면 좋노? 그래서 내가 개발해버렸단게.